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 주제는 합리적 기대였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항상소득가설을 설명하겠습니다. 항상소득가설은 이미 제25강에서 했습니다만 다시 설명하는 것은 오일러 조건, 자산으로서 통화가치의 결정 요인을 설명하는 K간 모형, 증권화, 효율시장 가설과 같은 연관된 주제에 대해 풍부한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존재하는 이기 기간 모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축을 하고 내일 상환 받을 저축과 소득을 소비합니다. 두 식을 통합한 식은 소비 흐름의 현재 가치가 소득 흐름의 현재와 가치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 통합식은 소비자가 동일한 금리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예대금리가 다르거나 빚을 낼 수 없다면 이 식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오늘과 내일 같은 크기의 소비를 영위하려 한다면, 즉 항상 소득을 소비한다면 소비와 저축, 소득의 한계 소비 성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한 소비 함수는 마치 케인즈의 소비 함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일 소득이 증가할 때 항상 소득이 증가하고 따라서 오늘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케인즈 소비 함수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비자는 왜 항상 소득을 소비하고자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의문의 답은 내일 소비에 시간 선호율이 부과된 효용 함수를 정의하고 균형을 생각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 선호율은 인내의 정도를 나타내며 시간 선호율이 클수록 소비자는 오늘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일 소비는 덜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간 선호율이 클수록 오늘의 소비 수요가 증가해 저축은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경제 언론에서 배웠듯이 소비자 균형은 무차별 곡선이 예산제약식의 기울기와 만나는 점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소비를 한 단위 줄였을 때 감소하는 오늘 소비의 한계 효용이 시간 선호율로 할인한 보상받을 내일 소비의 한계 효용의 증가분, 즉 한계 대치율과 오늘 소비를 한 단위 줄였을 때 보상받을 내일의 소비인 예산제약식의 기울기와 같은 점에서 균형이 일어납니다. 사과와 배와 같이 같은 시점에서 다른 재화를 선택하는 대신 오늘과 내일의 소비를 선택하는 경우의 균형 조건을 오일러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간 선호율과 실질금리가 같을 때 오늘과 내일의 소비는 같게 됩니다. 이 소비자의 소득이 파란색으로 표시될 때 저축을, 빨간색일 때 부의저축을 하게 됩니다. 시간 선호율과 실질금리가 같다는 것은 항상소득 가설의 묵시적인 가정입니다. 이제 이기 모형을 무한기간 모형으로 확장해 항상소득을 구합니다. 소비 흐름의 현재 가치와 소득 흐름의 현재 가치가 같은 예산제약식과 시간 선호율과 실질금리가 동일한 가정으로부터 항상소득은 소득 흐름의 현재 가치의 일정 부분이며 이 값이 소득의 한계 소비 성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소비자가 보는 소득 흐름을 거래 가능한 자산의 형태로 증권화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증권의 가치는 소득 흐름의 현재 가치와 같습니다. 이때 증권의 가치를 WT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제25강에서는 WT를 T기 은행 잔고라고 보고 항상소득을 은행 잔고를 시간대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매기 인출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출액이 항상소득보다 크면 잔고는 결국 바닥나고 반대로 작으면 끊임없이 증가합니다. 항상소득을 소비자가 버는 소득 흐름에서 다시 생각하면 소비자가 항상소득을 소비할 때 시간대에 따른 소득 흐름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소득 흐름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다시 항상소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소비자의 소득 흐름의 현재 가치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오늘 소비자가
미래 소득 흐름에 대한 정보에 기반해 그 기대치를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소득 흐름으로부터 항상 소득을 추정하는 것은 얼마나 저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당초 소득 흐름이 확정적일 때 저축은 일정한 소비 흐름을 영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미래 소득 흐름이 불확실하다면 소비자는 불확실성에 대응한 저축의 예비적 동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소득을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와 일관성 있게 비교하자면 저축의 예비적 동기를 제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 효용 함수를 가정할 때 내일 소비의 기대치는 오늘 소비와 같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축의 예비적 동기가 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시간대와 무관하게 소비 수준이 같은 성질, 즉 항상 소득이라는 소득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내일 항상 소득의 기대치는 오늘 추정한 항상 소득과 같다는 함의를 가집니다. 이제 불확실한 소득 흐름을 증권화한다고 가정합니다. 오늘 이 증권의 가치는 예상된 소득 흐름이 현재의 가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증권의 가치는 내일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소득 흐름에 대해 어떤 정보를 업데이트할지 오늘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일 예상되는 증권의 가치는 오늘 증권의 가치와 같습니다. 동일한 정보에 기반해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정한 항상 소득이 오늘 증권 가치의 일부분임을 생각하면 내일의 항상 소득은 내일의 증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추정한 내일의 항상 소득은 오늘의 항상 소득과 같을 뿐입니다. 합리적 기대하에서 항상 소득 가설에 따르면 내일의 소비는 오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내일과 오늘 소비의 차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내일의 항상 소득에서 오늘 예상한 내일의 항상 소득의 차, 즉 소득 흐름에 관한 새로운 정보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